하와이로 이주해 간 한인 노동자들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만큼은 아니겠지만 못지않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하나로 모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광복이 되고 난 이후 이들은 곧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뒀던 땅이라든지 건물을 팔고 그 돈을 마련해서 자신들의 이민이 시작되었던 인천에 대학을 설립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의 연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에 수십만 달러의 돈을 내어놓고 인하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한인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902년 12월 22일 121명이 제물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이주 이민을 선택했던 거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국이란 나라, 하와이라는 나라 잘 모르는 곳입니다. 게다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죠. 자칫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족과 떨어지고 고향을 떠나서 이곳까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혹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의 기후는 온화해서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없고 학비를 받지 않고 직업을 얻기가 용이하답니다. 심지어는 이 광고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조금씩 부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나무에 돈이 걸려있고 옷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 한 반면에 그래도 또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조선의 상황은 일본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흉년이 겹치게 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와이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이 남자들이죠. 결혼을 한 경우에는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로 가는 것이니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행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한 달에 26일을 일하면 월급으로 17달러를 받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10달러도 채 받지 못했습니다. 38도나 되는 무더운 태양 아래에서 허리를 구부리며 호미와 갱이로 온종일 작업을 해야 됐었고 또 억센 수숫대를 칼로 잘라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파 잠시 서서 허리를 펴기라도 하면 루나라고 하는 말탄 기마 감독이 뒤에서 가죽 채찍으로 내려치곤 했습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루나라는 감독은 우리 한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한인들은 번호로 불려야 됐습니다.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됐던 거죠. 힘들 법도 하고 포기할 법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기 쉽지 않았으니까요. 한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미국에서 한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한인 감리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한인 단체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를 하고 격려를 했죠. 그런데 젊은 남자들의 경우 힘이 든 만큼 위로를 받을 곳이 필요한데 가족과는 떨어져 있고요. 고향은 그립기만 하고 그래서 때로는 술로 그 힘듦을 이겨내려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술에 빠져서 힘들게 번 돈을 탕진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인사회에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주게 되면 사람들이 좀 더 성실하게 가족을 위해서 살고 가족과 의지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당시 하와이로 갔던 이주 노동자들 대다수가 젊은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을 하려면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필요했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는 없겠죠. 조선 여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요? 조선으로 가기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사진 신부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신부들의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신부를 고르고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사진을 보고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부가 달랑 그 사진 하나 보고 신랑을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남편의 얼굴이 있는 사진 하나 달랑 보고 태평양을 건너 결혼을 하러 찾아온 951명의 사진 신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신부들은 쉽지 않은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정 형편이 힘들어도 가족을 떠나보낸 일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라고 보낸 경우들도 간혹 있었을 거고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고자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혹은 이 조선이라는 곳이 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런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해서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부모보다는 사진 신부 자신이 이런 선택을 한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건 조선에서 여성으로 살기보다는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찾아가고자 하는 생각에서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부추긴 것이 역시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사진 신부는 나는 조선에서 하와이가 천국이라고 들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옷이 나무에 걸려 있고 그것은 누구나 가져갈 수 있으며 그곳에는 온갖 과일과 음식이 풍부하다고 했다. 그들은 돈은 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저금하는 거라고 말했다. 나는 하와이 섬의 풍요로움과 번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말만 듣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렇게 이들 역시도 큰 꿈을 꾸고 기대를 갖고 하와이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본 그 사진 속의 남편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사진 속의 남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알아보고 신부를 찾아옵니다. 자신을 찾아온 남편은요, 사진 속의 남편과 달랐어요. 그 사진들은 이 남편들이 처음 하와이에 올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나기도 하고 때론 더 이상 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18살이었던 사진 신부가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은 거의 40이었습니다. 나이가. 이들 사진 신부와 결혼한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의 나이 차이는 보통 10살 이상, 많게는 20살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면 부부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그 힘든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사진 신부 한인 여성의 회고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할 줄 몰랐고 그들에 대하여 다른 아무것도 몰랐으나 우리도 그들에게는 별종이었고 우리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들이 처음 본 동양의 젊은이들이었나 봅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아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기겁할 정도로 무서웠으니까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하는 말도 다르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인 노동자들을 좋게 봐줬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 노동자들보다 먼저 이곳에 왔던 중국인들은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곳에 있는 현지인들의 직업이라 해야 될까요? 그들의 영역까지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래서 일본인들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일본인 노동자들은 이 힘든 환경에서 파업을 일으켰던 거죠. 그에 반해서 조선인 노동자들은 정말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여타 다른 일본인이나 중국인들과는 훨씬 달리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조선인 이주 노동자들을 보는 시선은 다행히 좋았습니다. 한인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행동 거지가 조심스럽다.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일꾼으로 모두 정결한 의복을 입고 몸단장도 깨끗하다. 라고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일본인들은 조선인 노동자들 때문에 자신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겼다 하면서 이후 더 이상 조선인 노동자들이 하와이 이주를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903년에 처음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전까지 약 7,000명이 넘는 하와이 이주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생할수록 남의 땅에서 살수록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독립을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그들에겐 더욱더 간절하게 와닿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놓잖아요. 내 자식에게는 똑같은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의 공부에도 특히나 신경을 썼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든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자 이들은 한 푼 두 푼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의 이주 노동자들이 돈을 마련해서 독립자금을 태웠어요.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고된 작업 환경에서 힘이 들 법도 한데 독립군을 길러내기 위한 훈련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하와이에서 꾸려졌던 대조선 국민군단이라는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군대입니다. 놀랍게도 하와이로 이주해 간 한인 노동자들은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만큼은 아니겠지만 못지않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되찾겠다고 모두가 이렇게 힘을 하나로 모았던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광복이 되고 난 이후 이들은 곧장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해뒀던 땅이라든지 건물을 팔고 그 돈을 마련해서 자신들의 이민이 시작되었던 인천에 대학을 설립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대학이 있어야죠. 그래서 인천의 인자와 하와이의 하자,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의 연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곳에 수십만 달러의 돈을 내어놓고 인하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설탕 산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 무역을 주도했던 포르투갈과 사탕수수 농장을 중심으로 흑인 노예 산업을 일구었던 영국, 그리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주 노동자로 갔었던 우리 한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카라 워커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설탕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설탕으로 만들어진 모습은 흑인 노예 여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짙은 색깔의 닭밀이거든요. 깨끗한 설탕을 채취하고 남은 부산물인 닭밀로 만든 흑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설탕 모습을 한 흑인 여성은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닭밀로 만든 어린 아이들은 닭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사라져 버릴 거죠. 작가는 왜 이런 작품을 만든 걸까요? 흑인 노예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인건비가 싼 이런 흑인 아이들의 노동력을 차치하고 있는 곳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면 옛날 방식으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IT 지역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낮은 임금으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런 곳에는 착취와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자 하는 작품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설탕이 만든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대규모의 사탕수수 농장이 운영이 되면서 사치품이었던 설탕의 단맛이 대중화되긴 했지만요. 그 이면에 노예무역으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이 끌려가면서 결국 아프리카는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끌려간 이후 지금까지도 다시 일어서지 못한 몰락한 모습입니다. 새로운 대륙에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만들어진 자금으로 산업혁명이 성공을 거뒀지만, 그리고 또 그 설탕이 산업혁명 노동자들의 에너지가 되었지만, 이면에는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반면에 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진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미 대륙에는 곳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이 운영이 되면서 그 땅은 여러 곳이 황폐해진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남미 대륙은 혼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죠. 이렇듯 설탕은 달지만 설탕의 역사는 결코 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또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윌리엄 윌리포스와 그리고 하와이에 이주 노동자로 가서도 하와이 한인들이 모아준 독립운동을 위한 그 작은 힘들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이끌어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설탕에 감춰진 폭력과 착취의 역사가 품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